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규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매출로 보는 마곡 상권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업의 시즌입니다. 물론 실물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장사를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또 장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사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어느 지역에 어떤 상권으로 어느 조건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요, 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마케팅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마곡 지역의 상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어떠한 상권이 A급 상권인지 B급 상권인지 C급 상권인지, 그리고 A급 상권 1층 같은 경우에는 평당 임대료가 얼마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지, 또 B급 상권에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A급 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또 B급 상권, C급 상권, D급 상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 자본에 맞는 상권과 상가의 정확한, 그리고 아주 괜찮은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저는 미력이나마 도와드리는 의미로 이렇게 매출로 보는 마곡지구의 상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분석을 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눠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마곡 나루역의 이 음식점 분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위치한 곳이 마곡 나루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마곡 나루역을 가장 좀 잘 알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가장 많은 업종이 바로 이 음식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음식점 이 매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는요, 분식, 한식, 중식, 그리고 카페 이런 것까지 모두 포함했다. 즉 먹는 건 다 모두 다 포함을 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종목마다 이 매출액에 대해서 또 남는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요, 전체적으로 이 마곡에는 어느 정도의 음식점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이 마곡 나루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 한 317개 정도의 음식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대략 그려봤습니다. 자, 제가 이 46개, 27개, 33개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요, 이 건물마다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곡 나루역에는 46개, 또 마곡 캐슬파크에는 27개, 힐스테이트 마곡 나루역에는 33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17개가 있는 거고요. 이 상가가 모두 장사하는 상가들이 4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17개 한 70%가량이 먹는 음식점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마곡 나루역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한 16,000평 정도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건물들이 분포해 있는데 요 상권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 드릴 거예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요, 이 마곡 나루역의 상권마다, 그리고 마곡 나루역의 A급 상권부터 D급 상권까지 나눠 드렸고요. 또 A급 상권의 평당 임대료 단가, 그리고 D급 상권까지의 임대료 단가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A급 상권은요, 보통 최소 35만원 이상 또 40만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급은 25에서 30, C급은 20에서 25, 그리고 D급은 2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A급 상권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D급 상권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망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곡 나류역 앞쪽으로는 아무래도 A급 상권들이 많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 뒤로 갈수록 뭐 B급 상권, 뭐 C급 상권, D급 상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한 317개의 음식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까지 찍힐까?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시면은 어느 정도 상권에 어느 정도가 까지 이게 매출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잘 들어보시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또 이런 스타일로 장사를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다 라는 점에서 꼭 오늘 방송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들 월 매출 1,500만원, 자, 이 월 매출 1,500만원이라는 이 의미가요,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월 매출 1,500만원이면요, 일 매출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만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혼자 하기는 빡빡해요. 그리고 둘이 하기는 좀 널널해.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면서 알바 조금씩 고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내가 가져갈 돈이 한 250에서 350 사이, 뭐 요런 정도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뭐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벌기 빡빡한 상황에서 요런 정도만 운영을 해도 그냥 먹고는 산다, 뭐 요런 기준이 매출 1,500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매출액이라는 겁니다. 이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정말 운영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노동이고, 그리고 한 푼도 벌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그냥 먹고는 산다라는 어떤 이런 매출의 기준이 1,500만원이다 라는 점에서 마곡 나류역의 이 음식점 중에 몇 프로 정도가 1,500만원 이상을 찍을까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자, 전체 317개 중에서요, 220군데가 일단은 1,500만원 이상을 올립니다. 이 1,500만원을 이곳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이상도 있는 거예요. 어떤 때 1억 5천만원도 있겠죠. 이 가운데는 그래서 70% 이상, 마곡 나류역에서 음식점사를 하는데 70% 정도가 1,500만원 이상을 매출로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마곡 나류역 앞에 있는 이 좀 좋은 상권이 있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 앞이기 때문에 한 75% 정도가 한 1,500만원 이상을 찍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임대료가 비싸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알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한 75% 정도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벌어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동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많이들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여기도 두산더 랜드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67군데가 있어서 한 70% 정도, 여기보단 조금 떨어지네요. 70% 정도가 1,500만원 이상을 매출을 찍어간다. 그래서 월 한 250에서 350 정도 사이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250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한 요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케이지 스퀘어 뒤에서부터 센트럴 2차 그리고 스프링 파크 타워까지 65개 중에 한 43곳, 그러니까 66% 정도가 이렇게 1,500만원 이상을 벌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성 트리엘 뒤쪽으로 해서 여기가 아무래도 가장 조금 역세권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상권 중에서는 좀 떨어지는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한 60% 정도가 월 매출 1,500만원, 그래서 월 한 250만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는 마곡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 중에 70% 정도는 그래도 먹고는 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30%는 사실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곡이니까 이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지역 가면 더 뭐 형편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곡 나류역에 그래도 내가 들어오면은 거의 반에서 뭐 꼴등만 하지 않으면은 월 250 이상은 벌어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쁜 전 통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에 월 매출 3,000.
자, 월매출 3천이라는 건 뭡니까? 100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100이면은요, 적어도 500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500에서 많게는 700 정도를 가져간다라는 소리인데, 그래도 500 정도는 가져가야지 그래도 조금 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벌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250에서 300 정도 벌어가지고는요, 저금하기 힘들죠. 애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월 500에서 700 정도는 벌어가야지 조금 더 이제 저금도 하면서 이렇게 여유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 월 매출 3천만 원. 자, 그러면 마곡나루역에서 월 매출 3천만 원은 어느 정도의 음식점들이 지금 충족을 하고 있을까? 자, 보시면은요, 전체 317개 중에서 한 157군데 50%는 그래도 이곳에서 월 500 이상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다른 대학은 정말 진짜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에가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곡나루역 바로 앞에 있는 보타니 그리고 캐슬파크, 힐스테이트 에코에서는 한 57%가 그래도 월 500 정도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두산더 랜드 타워와 그리고 두산더 랜드 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 업무 시설, 이것도 한 49%, 그러니까 반 정도는 그래도 월 5, 60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통계적으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쪽 일성 트루엘 플래닛 뒤쪽으로 해서가 이제 50개 중에 17개, 한 34%. 아무래도 이곳이 조금 뒤에 있다 보니까 좀 덜 되는 상권은 맞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아셔야 되는 게, 이쪽으로 나올수록, 이 앞으로 나올수록 임대료는 비쌉니다. 그래서 꼭 월 매출 3천을 한다고 해서 꼭 500 이상을 가져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더 깔 수도 있어요. 근데 요쪽에서, 이 뒤쪽에서 월 3천을 하면은 500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냐? 임대료가 아무래도 저렴한 쪽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월 매출 5천입니다. 자, 월 매출 5천이면 이제 100만 원 이상을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월 매출 5천, 예, 월 매출 5천이면은요, 한 160만 원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160만 원을 넘어가면은요, 이제 1000만 원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월 5천만 원을 찍는데, 자, 그러면 한 160, 170을 찍는 거거든요. 200만 원은 못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10평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히 10평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객단가를, 아무리 객단가가 높아도 회전율이 안 나와요. 테이블 수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돼야 돼요. 뭐 20평 이상, 30평, 뭐 30평 이상, 뭐 이런 정도가 돼야지 월 매출 5천을 바라볼 수 있다. 뭐 그랬을 때 A급 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뭐 30평에 1층이면요, 일단은 1000만 원이 훌쩍 넘어가죠, 월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월 매출 5천이면은 어느 정도쯤에서 이제 찍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분명히 월 매출 3천까지는 앞에 라인에서 많이 찍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권이 좋은 곳에서. 월 매출 5천을 찍는 곳은요,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전체 26%가 317군데에서 82군데 26% 정도가 월 매출 5천을 이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내 장사에서 월 1000 이상을 벌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진짜 신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마곡나루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상권에서 106군데 중에 30군데, 28%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두산더 랜드 타워 쪽에서는 30% 정도, 20군데, 그리고 요 위에 이제 두산더 랜드 파크를 중심으로 한 요 업무 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23%.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로 가니까는요, 일성 트루엘 플래닛과 마곡 러스나인 오피스텔 요런 쪽에서는 50군데 중에 14군데가 28%, 5천을 넘어요. 자, 보면은 이제 거의 비등해지는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면은. 물론 안 되는 거는
이 뒤쪽이 더 많이 안 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가 아무래도 기본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이게 5천이 넘어가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 뒤쪽이 이제 28%로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센트럴 2차 이쪽이 아무래도 서쪽 이 지역이 이 가운데나 이 동쪽보다는 조금 낮은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이 임대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뒤쪽으로 가도 자기가 열심히 하고 좀 규모 있게 하면은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26%가 5천만 원을 이상을 찍어 가는데, 그 중에서 이 서쪽 라인이 이제 이 동쪽 라인보다 이제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쪽이 30%, 그렇죠? 그리고 이 뒤가 28%, 여기는 23%, 28%가 월 5천만 원, 즉 내가 한 달에 벌어갈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이상 될 수 있는 곳이 전체 317군데 중에서 82군데, 26%가 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정말 5천 넘어가기 힘들죠. 아주 대형 아니면은. 하지만은 또 이제 조그맣게 또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카페 같은 것들은 조금 달리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꿈의 월 매출 1억. 자, 꿈의 월 매출 1억입니다. 자, 1억을 찍게 되면은 하루에 얼마를 찍는 겁니까? 거의 300 이상을 찍는 거죠. 300 정도를 찍으면은 3, 3은 9, 그쵸? 9천이니까 한 300 이상을 찍었을 때 월 매출 1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를 가져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천만 원 선까지도 가능합니다. 월 수익 2천만 원에 도전합니다. 매출 1억 원, 매달 뭐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는 여러분들 한 연매출 한 10억 정도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 뭐 2억 정도를 벌어갈 수 있지 않나. 그럼 거의 월 2천 언저리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은 마곡나루역에서 얼마나 될까? 예, 그렇습니다. 꽤 많아요. 317군데 중에 22군데, 한 7% 정도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뭐 1등부터 뭐 100등까지 쫙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적어도 50등은 해야지 그래도 웬간한 데를 가고, 뭐 그래도 10등 안에 들어야지 뭐 인서울을 한다라고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사라는 것도 어차피 줄 세우기입니다. 이렇게 상위 7% 정도에 들어가야지만이 월 2천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런데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요, 이렇게 7% 정도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은 뭐 아주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교 1등을 해도 서울대학교를 못 간다고 하죠. 그런데 강남은 어떻습니까? 전교 뭐 20등까지도 서울대학교를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곡나루역에는 전체 7% 정도에만 들어가면은 월 2천만 원, 월 1억의 이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요 앞에 마곡나루역 제일 좋은 상권, 요쪽은 8%가 이제 월 1억, 그렇죠? 그리고 요쪽은 7%, 그리고 요 위는 5%예요. 그리고 이 위로 가니까 10%나 됩니다. 여기서는 상위 10%가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월 수익 2천만 원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월 2천. 진짜 월 2천만 계속 벌으면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억 이상은 버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억을 벌어서 우리가 10년을 벌면 20억인데, 강남의 아파트를 아직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도 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이 마곡나루역에는 7%나 된다. 22군데나 된다. 정말 어떤 분들이지 정말 멋진 분들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다음 이제 마지막 월 매출 1억 5천. 정말 월 매출 1억 5천. 정말 꿈의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일 매출이
400 이상이 돼야 돼요. 400, 500은, 500은 돼야 되는구나. 1매 500, 1매 500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1매 500이면요, 거의 3천 이제 하는 겁니다. 월 수익 3천, 예, 월 수익 3천에 도전합니다. 예, 자 보시면은, 자, 마곡나루역 앞에 한 군데 2%예요. 106군데 거의. 그리고 요쪽으로 가니까 이제 여기 두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네요. 예, 그리고 3%. 예, 그리고 이 위쪽에 여기는 없어요. 월 1억 5천 매출 넘어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좀 약간 빠진다라고 하는 데를 보면 두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4%. 이게 월 매출이 올라갈수록 이게 이제 뭐 골고루 퍼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식당이다 보니까 이 상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해당 업체가 그냥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월 매출 1억 5천, 월 수익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야, 3천만 원. 그러면 1년이면 한 3, 4억. 그렇죠? 예. 그러면 10년 벌면은 이분들은 강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에는 강남 집값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보면, 자, 월 매출 1억 5천을 파는 이 건물들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면요. 보타니 프루지오시티, 그 다음에 KG 스퀘어 한 곳, 그 다음에 두산 랜드 타워에 한 곳, 일성 트루엘에 한 곳, 럭스나인 L동에 한 곳이 여러분 월 매출 1억 5천 이상, 그러니까 월 매출 1억 5천을 벌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뭐 여기에는 뭐 3억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 100% 정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 분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어떤 식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 투자 금액은 얼마다. 자, 이랬을 때 주변에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 상권에 오케이. 이건 나에게 안 맞아. 너무 벅차. 혹은 나에게 너무 낮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발산역이라든가 또 마곡역, 그리고 양천 향교역, 신방화역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제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업이라는 곳에서 제가 정보를 가져온 곳인데, 이 오픈업이라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가공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죠.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상권 분석이라든가 사업성 분석, 그리고 마케팅을 굉장히 오래 컨설팅을 했고요. 또 제가 원래 전공이 이 컴퓨터 쪽에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년간을 컴퓨터를 만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통계를 낸다든지 아니면 분석을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을 조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전달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이면서 유튜버지만 유튜버를 갖고 돈 버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마곡에 대한 내용으로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독자 수라든가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점. 하지만 이 보시는 분들, 이 마곡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하시고요.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서 저는 거기서 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정말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은 그런 한번 그 일을 만들어 가는 게 제 목표이자 또 꿈이자 또 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상 마치기로 하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